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현대소설 5강 손창섭의 비 오는 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이 앞부분 줄거리 이 부분을 보면은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는 동욱남매를 떠올린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원구가 비 내리는 날에 동욱남매에 대해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원구는 피란지 부산의 거리에서 우연히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동욱을 만난다. 동욱은 미혼인 여동생 동옥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동옥이 그린 초상화로 미군 부대를 드나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날 원구는 처음으로 외진 곳의 낡은 목조 건물에 사는 동욱을 찾아가지만 동욱만이 차갑게 원구를 맞이한다. 원구는 동욱이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음을 우연히 발견하고 동욱이 매우 냉담하게 동욱을 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 뒤 비가 와서 장사를 할 수 없는 날이면 원구는 가끔 동욱남매의 집을 찾는다. 그러는 사이 동욱에게 마음이 끌리고 동욱 또한 원구에 대해 친근감을 보인다. 동욱은 동욱을 보살펴줄 이가 자기밖에 아무도 없으며 동욱을 측은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녀를 보기만 하면 화가 치민다는 말을 하며 원구에게 동욱과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묻는다. 며칠 뒤 원구는 동욱에게서 초상화 주문 작업을 그만두었다는 것과 동욱이 주인 노파에게 자기 몰래 빌려준 2만 환의 빚을 떼었다는 것을 듣게 된다. 오랜 장마로 장사가 되지 않아 마음이 어지러웠던 원구는 동욱의 집을 찾아가지만 새 주인으로부터 동욱은 아마도 군대에 끌려간 듯 며칠째 소식이 없고 동욱 또한 혼자 며칠 밤을 울다가 주인이 나무라자 원구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는데 그 편지는 부주의로 그만 없어졌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얼굴이 반반하니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냐는 새 주인의 말에 분노를 느끼던 원구는 결국은 그 분노가 자신에게 되돌아옴을 느끼며 무기력하게 돌아선다. 그 뒤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동욱남매 생각에 우울해지곤 한다. 이 부분이 교재에 수록된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전체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동욱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전쟁의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 원구는 동욱남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원구 역시 장마가 계속돼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입장으로 원구도 동욱남매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부분의 줄거리 이후를 볼게요.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처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간 회색 지붕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고 내서 여기저기 꾸김살이 져 있었다. 그보다도 괴이한 채플린식의 그 검정 단화에 주먹 같은 코수기가 말이 아니었다.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었다. 이 부분은 동욱의 옷차림새를 묘사한 부분이죠. 이렇게 옷차림새를 묘사해서 동욱의 가난한 그리고 비참한 삶의 처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욱의 꼴에 원구는 이상하게 정이 갔다. 원구는 동욱에게 연민을 느끼죠. 그리고 동욱이 원구에게 초상화 주문도리를 폐업했다고 말을 해요. 초상화 주문도리는 동욱남매의 생계 수단이었는데 왜 폐업했냐면 여기 이 부분에 폐업한 까닭이 나와 있죠. 요즘은 양키들도 아주 약아져서 까딱하면 돈을 잘리거나 농락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거기에다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각 부대가 엄중히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불신실했으므로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 다닐 수도 없다는 것이다. 동욱이 신분증 같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이 국민병 수첩까지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마음 놓고 거리에 다닐 수 없대요. 이제 생계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까 차라리 군에 가서 통역 장교를 할까 싶었는데 그 원서를 쓰는 일도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해요. 그리고 동욱이 원구에게 가끔 집에 찾아와서 동욱을 위로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동욱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 생각해서 집에만 틀어박혀 사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원구만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해준다고 해서 자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구가 동욱과 동욱의 근황을 전해 듣고 며칠 후에 원구가 동욱이네 집에 들려요. 그날도 장맛비가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던 날입니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장마철이죠.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는 게 제시돼요.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를 어둡고 우울한 것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구가 동욱이네 집에 갔는데 동욱이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대요. 그 이유는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이만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다는 것 때문에 동욱이 이렇게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대요. 동욱이 사기를 당한 거죠. 이런 동욱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분노해서 동욱이가 동욱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원구는 동욱남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원구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에요.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미천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입니다.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어요.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속에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원구는 장마로 인해 생긴 곰팡이를 보고 마음에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동욱남매를 떠올립니다. 원구는 동욱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쓴 속을 술로 씻어내리며 동욱이도 위로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가요.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 서 있었다. 이 부분에서 낡은 목조 건물은 공간적 배경이자 몰락해가는 동욱남매의 운명과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원구가 동욱네 집에 찾아갔는데 동욱남매는 보이지 않고 웬 사나이가 있어요. 그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 동욱 역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원구는 동욱이랑 동욱이를 주려고 술과 통조림을 샀는데 정작 집에 가서 동욱남매가 가출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쓸모없어진 술과 통조림을 이 사나이, 집주인한테 건네요. 이 술과 통조림을 받은 집주인은 생각지 못한 횡재에 기분이 좋아져서 동욱남매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합니다. 동욱은 아마 10중 8구 군대에 끌려나갔을 것이라고 하고 사실 동욱이가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편지를 자신의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원구가 죽지는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사나이가 말해요.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려가지고 간 모양이니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그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게 하겠냐라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새 집주인 사나이는 어렵게 살아가는 동욱에게 연민이나 동정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비인간적인 인물이죠. 이 사나이의 모습을 통해 비정하고 메마른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원구는 정신이 펄쩍 들어, 즉 분노한 거죠.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내리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말없이 발길을 돌이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 사나이를 추궁해서 동욱을 다시 찾으려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원구도 당장의 생계 문제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놈 내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걸어 나갑니다. 원구가 사나이에게 격분해서 한 말이 자신을 향해서 날아온다는 거죠. 즉 동욱남매의 일에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구가 동욱남매를 만나러 갔다가 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본문이 끝나요.
이 작품의 주제는 전쟁으로 인한 절망적 현실과 무기력하고 황폐한 인간의 삶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동욱남매뿐만 아니라 원구도 전쟁의 피해자에 해당하죠. 이렇게 전쟁의 비인간성과 그로 인한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게요. 이 작품에서 장마철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비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1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음울한 느낌이 강해. 작품의 배경인 비 때문이겠지. 적절하죠? 이 장마철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를 어둡고 우울한 것으로 형성한다고 했어요. 2번, 나는 비를 보고 작품이 전개될 방향을 알 수 있었어. 문학 작품에서 비가 내리면 대부분 암울하고 허무하거든. 이것도 1번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3번, 비는 또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어. 작가는 원구와 동욱의 무기력함이나 절망감을 비를 통해 간접 제시한 셈이지. 본문을 보면은 원구가 비 때문에 생긴 곰팡이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음습하고 우울한 분위기와 인물의 심리가 조응하고 있는 거죠. 다음 4번을 볼게요. 그렇다면 시대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 이 작품의 배경이 6.25 전쟁 중 장마철인데 전쟁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잖아. 그것도 적절한 내용이죠. 5번. 그럼에도 나는 이 비 속에서 희망을 느껴. 비는 역경과 고난을 상징하지만 비는 곧 그칠 것이고 원구와 동욱은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거야. 5번 적절하지 않죠. 이 작품은 끝까지 냉소적인 시선으로 진행돼서 비를 통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소설 5강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교재 수록 지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재 수록 외 지문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있으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